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상승 랠리를 접고 4거래일 만에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나스닥의 상승세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개장하면서 발표됐던 경제지표 부진했습니다. 건설과 관련한 주택 지표가 되겠는데요.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리는 인하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신중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전쟁 때문에 우려가 될 법도 한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요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세 번째는 계속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전쟁은 격화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이것과 관련해 임시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야 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 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날 상승세를 타면서 나스닥의 강보합을 견인하는 흐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홀딩스는 메타와의 협력 소식에 강세를 띄었고요. 반대로 미국의 완성차 GM과 포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경쟁이 좀 더 우려된다라는 내용 속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 6가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어제 국내 장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후끈했습니다. 중국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구독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 뮤직도 같이 공짜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일명 끼워 팔기와 관련된 제재에 들어갑니다. 또 개별적인 이슈로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의 유상증자인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굵직하게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철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보실 텐데요. 3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번이 바닥이고 4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업체죠. CJ 프레시웨이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성장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어제 나온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된 부과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생각해야 될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4분기부터 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체크해보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이면서 결국에 힘이 좀 빠졌었고요. 나스닥만 이날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26일 GDP가 나올 예정이고요. 27일 PCE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보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8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관련된 건설 경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모기지 금리 하락 속에서도 다소 신중한 움직임을 유지했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7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이어가 지난 2009년 이후 최장기 하락 추세를 기록했고요. 이 같은 하락은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라고 풀이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상무부는 40.7% 감소한 신규 주택 판매를 발표했고 예상치도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출 금리는 여기 세부적으로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국책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6.09%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변동성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가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WTI는 2.6%, 브렌트유 선물 시장에서는 2.2%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게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대담한 통화 지원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리비아의 정치 파벌들은 중앙은행 총재 임명 절차에 대한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유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될 조짐이 나오게 되면서 공급이 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유가 하락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체크해 보겠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상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레바논 전쟁의 임시 휴전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뉴욕 유엔 총회 자리를 빌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을 위한 외교적 중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과 프랑스가 21일짜리 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일단 휴전을 하고 이 기간 논의를 통해 더 장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시간외에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EPS가 1.18달러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 역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주당 순이익, EPS와 매출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8%로 종가를 마련했고 지금 현재로도 시간외 13.8%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이날 나스닥을 상승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는데요. 메타와의 컨퍼런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제품 발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업황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그리고 인텔 이런 종목들로 AI 신제품을 실제로 공개를 했다라는 점이 그 근거가 됩니다. 자, 엔비디아 2.1% 오르면서 123달러 어제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은 ARM, 그러니까 암홀딩스 볼 텐데요. 역시 여기에도 메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역시 협력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ARM 홀딩스는 이 메타의 이 언어 모델 라마 3.2 버전과 관련해서 성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2.1% 올랐고요. 주당 1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이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의 요인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완성차가 되겠습니다. 경쟁 심화가 우려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중국 내에서 미국 자동차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됐고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날 제너럴 모터스 4.8% 하락했고요. 그리고 포드가 4.1% 하락했고 미국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3인방 역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니오 4.8, 샤오팽 2.5%, 리오터 3.8% 하락했습니다.